아직 겁나 어렵게 줬어요. 너 축구 못하잖아. 저 잘해요. 저희 반 에이스. 마침 펴. 겁나 어렵게 줬어요. 35페이지. 35페이지. 이제 여기 문제들이 너 대표 문제 만약 해주고 상문제 뺀다 치면 너가 풀 문제가 너무 없길래 상문제부터 해주려. 그래서 상문제는 너가 적어놔 책에다가. 어디 있어요? 135페이지인데 우리 시작은 860번 유형 15번부터 시작할까? 그 전까지 우리가 했어. 그래서 대표 문제 야 태규야 봐봐. 우리 우선은 여기다 끝까지는 나갈 생각인데 뭐 양 보고 다 못 나갈 수도 있고. 어디 140페이지 140이요? 끝까지 다 나갈 생각인데 봐봐. 우선은 문제들을 엔간하면 다 3문제를 풀어줄 거란 말이야. 네. 그럼 너 문제를 뭐 풀 거냐면 대표 문제랑 이제 홀수. 우선은 대표 문제 전체 다 풀어. 우선 대표 문제 전체 다 풀어. 상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3문제도 해줄 거라고. 어차피 너 3문제 안 풀잖아. 그렇죠. 3문제를 수업에서 해줄 거고 네. 이제 너는 대표 문제를 풀라고. 이제 몸을 잘해서 네. 대표 문제 할만 할 거야. 3문제 그리고 앞에서 해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뭐 어떻게든 식이라도 좀 적어놔라. 그래야 대표 문제 풀 때 좀 쉬울 거야. 유형 15번 우리 거리 속력 시간 나올 때 속력이 바뀌는 경우라고 넣어야지. 그래서 한번 봐보자. 865번. 오늘 빨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 졸다 걸리면 그냥 그대로 일어서 그냥 알겠지? 저 학교에서 개 많이 받았어요. 잘했어. 너 천이 3등기한테 있는데 수영 사이클과 해동력이 있대. 근데 여기에서 수영은 1.5km를 포함해서 뭐 수영에 대한 건 정보를 알려주고 있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문제를 풀 거면 활용해서 우리 이거 너무 길잖아. 막 7줄 이래야 되잖아. 네. 그래서 7줄 되는데 이걸 읽으면서 머릿속에 바로바로 저장하기가 쉽지 않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7줄이 되면은 우리가 표나 어떤 그림을 그려서 표시를 한 다음에 간단하게 한다고. 간단하게 우리가 표시해 놓은 다음에 얘들을 보고 문제를 다시 보는 거야. 문제를 푸는 거야. 네. 그럼 수영, 사이클, 마라톤 뭐 3개가 표시를 하자. 수영, 사이클, 마라톤이 있고 여기 중에서 수영은 총 거리가 1.5 그래서 거리에서 1.5km가 있고 전체는 51.5래. 총 거리 얘는 51.5km. 그 다음에 올림픽 코스로 진행된 천인 3종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사이클은 시속 48km, 마라톤은 시속 15km. 속력도 나왔네. 속력. 수영에 대한 속력은 딱히 안 나왔지만 사이클은 시속 48km, 마라톤은 시속 15km 라고 그냥 표시해 놓는 거야. 그 다음 수영은 18분 그리고 총 시간이 1시간 48분이래. 수영에 대한 시간도 나와 있어. 시간은 48분. 나머지 두 개 안 나와 있고 총 시간이 1시간 48분이니까 분으로 바꾸면 108분. 이런 식으로 해놓고 시작을 한다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나온 거고 우리가 위에 있는 대표 문제 풀 때도 간단하게라도 이런 표로 그냥 작성을 하라고. 알겠니? 알겠어? 몰랐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사이클 코스의 거리이기 때문에 사이클 코스 여기 있는 거리 얘를 우리가 미지수 x로 쓸 거야. 여기에다가 x 킬로미터. 마라톤에 대한 거리도 우선은 필요하니까 우리는 y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 x를 구하는 식으로 그냥 가봅시다. 그럼 먼저 식이 하나가 나와버려. 거리에 대해서 쭉 볼 건데 수영 거리, 사이클 거리, 마라톤 거리 다 더했더니 뭐가 나와야 돼? 51.5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식 하나 쓸 수 있어. x 더하기 y에다가 이걸 했더니 1.5까지 더한 게 51.5니까 얘들은 50이야. 이렇게 식 하나. 그지? 그다음 뭐 속력 나와 있는데 사이클에 대해서 거리하고 속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해가지고 단위들 생각해주고 여기 봤을 때 48분의 x 그리고 얘들은 시속이기 때문에 뭐 물론 시간이 걸린 거야. 분으로 바꿔줘야 돼. 아니 분짜리를 다 시간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 다음 마라톤도 y 거리를 15km의 속력으로 가기 때문에 15분의 y 얘들도 당연히 다니는 시간.
이렇게 됐더니 식이 하나 더 나오겠지. 이렇게 쭉 봤어. 하나, 둘, 세 개 더 했더니 총 108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시간 하나 더. 시간으로 쓸 거니까 48분의 x 시간 더하기 15분의 y 시간을 더했더니 우선 108분에서 18분을 뺀 게 이 두 개에 더한 시간이겠지. 그래서 90분인데 그거를 시간으로 쓰면 60분의 90 이렇게 써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네. 분위기 때문에 시간으로 바꾸는 거. 그러면 얘네 둘을 계산해주면 되지. 계산해줄 때 최소 공에서 뭐 곱해야 될까? 얘를 약분을 해가지고 48을 그냥 곱할까? 아니 48 안 되고 얘도 해야 되냐? 5 곱하면은 240을 곱해야겠는데? 엄청 크게 곱해야 되네. 곱하기 뭐 240에서 식 하나 더 써주자. 240을 곱한다면은 얘는 5 곱한 거니까 5x. 240 곱하면은 10에다가 90 남으니까 16. 얘 240 곱하면 4니까 360.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계산할 거야. 이렇게 두 개 계산할 때 우리는 가반법을 할까? 대입법으로 해버리자. 대입법을 할 때 얘 y를 곱보자. y는 50 빼기 x. 여기에서 16 곱하면은 16y는 800 마이너스 16x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죠. 그래서 5x 더하기 800 빼기 16x는 360 이렇게 나올 거고 얘들이 800 이렇게 마이너스 16x 여기에 16 곱했으니까 저거 16y는 그 뒤에 뭐예요? 여기에서 16 곱한 거야. 16 곱한 거. 저 800이죠. 800. 식 계산 자체는 방법이야 많아요. 방법이야 많아가지고 그냥 뭐 대입법이든 가산법이든 방법이 많으니까 쭉 한 다음에 그냥 계산. 그럼 얘들 마이너스 11x는 넘기면은 마이너스 몇 나와야 되니? 700, 440 x는 44인가? 11x 넘기면은 700, 844 5번. 계산 뭐 잘못됐다. 여기 다르다. 일단은요 240 곱한다 치면은 5, 4, 20, 8, 5, 40, 5x 맞고 15는 2하면 15 9하니까 90에 30, 16y 맞고 얘끼리 하면은 4니까 9, 4, 36에 맞고 얘네 둘 계산할 건데 y는 50 마이너스 x 16 곱하면 16에 3800 맞고 여기에서 넘어왔을 때 800 마이너스 16x 800 마이너스 16x 11x 800 뭐가 틀린 거지? 왜 잘못 나왔지? 아, x가 43 아니잖아. 그냥 40이잖아. 계산을 잘못했네 마지막에. 그래서 마이너스 11x는 마이너스 440 11 나눠주면 x는 40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43번 이렇게 나오겠네. 뭐 중간에 성령이 바뀐 경우 뭐 상 문제니까 조금 복잡하게 나오긴 하는데 다른 문제들은 풀만 할 거야. 너 대표 문제 풀 때. 그다음에 여기만 살짝 지우고 868번. 대표 문제 홀수 아닌 것도 풀어야 돼요. 대표 문제 다 풀어 그냥. 그리고 나머지 홀수 풀어요. 우선 대표 문제 풀어보고 너 시간 보고 영원이가 약수터 갔다 오는데 갈 때는 시속 4km 걷고 10분 동안 약수 받아서 올 때는 뭐 3km 걸었다. 오는 길 뭐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쭉 하나 그어줘서 우리가 그림을 그래서 확인할 거야. 우선은 원래 뭐 여기 A 지점이라 하고 다시 약수터 가고 다시 A 지점으로 뭐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시다. 앞에 봐라 빨리. 그럼 약수터 갔다 오는데 갈 때는 시속 4km래. 그럼 여기에다가 시속 4km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해준다고. 그래 기니까
그럼 10분 동안 약수를 받았대. 여기에서는 10분 소모. 그다음 올 때는 시속 3km. 여기가 시속 3km. 그리고 총 시간이 1시간 30분이고 약수터로 가는 길보다 오는 길이 500만큼 더 멀대. 그러면 여기를 만약 x km라고 하고 여기를 y km라 했을 때 여기에서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지. 오는 길이 500만큼 길기 때문에 지금 오는 길 y라는 길은 x에다가 500만큼 더 긴 길. 근데 킬로미터 기준으로 우리가 잡죠. 킬로미터 기준이니까 쓸 거면은 뭐 2분의 1로 할까? 500m? 500m는 0.5km, 뭐 2분의 1km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식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총 시간이 1시간 30분이 걸렸기 때문에 총 시간이 1시간 30분. 먼저 시속이니까 A에서 약수터로 가는 길까지의 시간은 4분의 x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10분을 쉬었으니까 6분의 1시간 걸렸다 생각할 수 있지. 그지? 10분이니까 6분의 1시간. 그 다음 시속 3km 갈 때 y만큼 갈 거니까 더하기 3분의 y 시간이 걸렸어. 그랬더니 얘가 총 1시간 30분 2분의 3시간 내가 적어주면 되지. 그래서 이 두 개 연립해주면 돼요. 뭐 문제 풀 거면은 그대로 대입법을 해도 될 것 같네. 먼저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뭐 곱할까? 이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뭐 곱할까 우리? 뭐를 곱해야지 분수 다 없앨 수 있어? 12. 그렇지. 12 곱해가지고 여기 3x 얘는 2 얘는 4y 12 곱하면 6이니까 6, 3, 18 그러면 얘하고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봐줄 때 y 자리에 x 더하기 2분의 1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된다는 소리지. 그럼 거리 구하라 그랬구나. y, x와 y 둘 다 필요하네. 그럼 상관없겠네요. x 그대로 3x 써주고 2도 그냥 그대로 써주고 우리는 4y를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4y 구하자. 4y는 4 곱한 거 4x 더하기 2. 그래서 이 4y 자리에 그대로 4x 더하기 2 들어가고 얘는 18. 그럼 x는 x끼리 동류한 계산하면 7x는 얘네 두 계산했더니 4인데 우리가 이항하면은 14 들어가겠죠. 그럼 x란 녀석은 2. 여기가 2km, 여기가 2km. 근데 우리가 갈 때보다 올 때가 500이 더 길다며. 그럼 여기는 뭐야? 2.5km겠지. 그럼 얘네 둘을 더한 게 나와. 네? 뭐뭐 더하고?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어? 문제에서는 걸음거리는 그냥 갈 때하고 올 때 그냥 둘 다 더하라고. 걸음거리니까. 다 썼어? 네. 871번 3.6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윤지하고 민준이가 마주보고 통제 출발할 거래. 여기에 윤지 있다 치고 여기에 민준이 있다 칩시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니까 뭐 어느 지점에서 만나 치자. 여기서 만났어. 여기서 만났는데 저기 옆에 봐. 만났는데 윤지는 이쪽 방향으로 올 거고 민준이는 이쪽 방향으로 갈 거지. 그래서 얘들이 그냥 가운데에서 만난다라고 생각해서 윤지하고 간 거리하고 민준이가 간 거리를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를 합쳤더니 뭐가 나와야 돼? 전체 거리가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동시에 마주보고 가면은 우리가 전체 거리 두 개의 거리를 더했을 때 전체 거리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 만날 때까지가 20분 걸렸고 막 윤지 쭉 나와 있어요. 윤지가 300m를 걷는 동안 민준이는 600m를 걷는다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 대한 힌트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지금 우리가 문제를 보면 3.6km 떨어져 있는데 주어진 힌트가 총 20분이 걸렸고 윤지가 300 가는 동안 민준이는 600을 간다라고 나오니까 속력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그럼 속력이 얘가 만약에 x 속력이야. 분속이랄까? 분속 x미터. 민준이는 만약에 분속 y미터라고 한다면 얘네 두 속력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300 갈 때 600 가는 거잖아. 네. 그지? 그러면 하나씩 윤지가 간 속력 대 민준이가 간 속력을 했더니 여기에 식이 뭐가 나와야 돼? 윤지가 300 갈 때 민준이가 600 간 거랑 같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식 하나. 네. 비례식 푸는 거 뭔지 기억나냐? 이거 어떻게 써야 돼? 비례식 풀면 600x 그치, 밖에 거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은 같다. 300y. 그래서 2x는 y라는 식이 하나 나와요. 2x는 y. 그 다음 우리가 총 20분이 걸려가지고 쭉 가서 만났으니까 먼저 거리 자체를 킬로미터에서 미터로 바꿔줍시다. 얘를 바꿨을 때 3600m가 나오게 되고 속력하고 우리가 시간을 알기 때문에 거리를 알 수 있죠. 그럼 거리 윤지가 간 거리로 따지면은 분속 x미터로 20분 갔기 때문에 20x미터만큼이 이렇게 간 거야. 오케이? 속력하고 시간 곱하면 거리. 그 다음 민준이가 간 거리 따졌더니 속력하고 시간 곱해야지. 20y미터 이렇게 간 거지. 그럼 여기서 식 하나 더 나오지. 우리는 이렇게 2x는 y라는 식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20x에다가 20y를 더했더니 총 3600m가 나와야 된다고. 네. 알겠냐? 네. 여기 두 개 열리. 20을 그냥 아래에 있는 거를 나눠버리자. 20 나누고 20 나누고 얘를 20 나눌 때 공하나에 36이 18로 변할 거니까 그러면 식을 2x는 y라는 식 하나랑 x 더하기 y를 했더니 180인 거 두 개, 이렇게 식 두 개가 나오게 된다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민준이가 1분 동안 걸은 거리 우리가 y를 구해야 되네. 근데 우선 x를 먼저 구해버리자. 저 y 자리에 2x 넣으면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2x는 y니까 그럼 아래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할 거야. x 더하기 y는 2x 했더니 얘가 180이야. 얘는 계산하면 3x잖아. 그럼 x가 뭐가 나와야 돼? 3x는 180이니까 x 60 x 60. x가 60일 때 y는 뭐가 나와? 2x는 y잖아. 우리 어려우니까 넣지 말고. 그렇지. 그럼 바로 2배. 얘가 답. 민준이는 120m의 속력으로 갔어요. 1분 동안 걸은 거리니까 우리가 분속 120이라는 소리는 1분에 120 간다는 소리지. 그러면 1분 동안 120만큼을 간 거야. 책 보고 있으라고. 네.
3하고 대표 다 해야죠. 다 해줘야 될 것 같다고? 네. 네, 모르겠어? 네. 그래 3문제 어떻게 하는지 식 써놓으라 그랬잖아. 썼거든요. 보고 할라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우선 쭉 보죠. 나갈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야 되니까. 우선 814번 창민이와 희수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버스 승용차 한번 타고 경주로 가기로 했대. 시속 80으로 달리는 버스 타고 40을 간 후에 희수는 이렇게 좀 승용차 시속 100짜리 승용차 타고 뒤따라 갔다. 만나는 지점은 서울에서 얼마 떨어진 거냐? 얘들을 볼 때도 우리가 간단하게 그림 그려서 봐보자. 처음 시작 지점은 우선 있어. 근데 우선은 버스로 타는 사람이 있고 승용차로 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먼저 시속 80km로 타고 달리는 버스를 타고 출발해서 40km를 간 후 얘는 시속 80 승용차는 시속 100 나와 있을 때 오케이, 이걸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우선 버스가 시속 80km로 가는데 얘가 쭉 가가지고 먼저 거리상으로 40km를 가 있대. 그럼 시간상으로 얼마 걸린 거야? 시간상으로 1시간에 그러니까 시속 80km라는 소리는 1시간에 80km 간다는 소리야. 네. 근데 40을 먼저 가 있대. 시간상으로 얼마 걸렸어? 30분. 그치 30분인데 2분의 1 시간 동안 우선은 그냥 간 거지. 네. 이거를 생각해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뒤따라 갈 건데 여기에서 쭉 갈 거고 여기 승용차 타고 쭉 올 건데 아무튼 얘가 좀 더 빠르니까 여기 지점에서 만난다고 합시다. 만난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거리로 우리가 잴까? 뭐 식 같은 거는 서울에서 몇 킬로 떨어진 지점 서울에서 몇 킬로 떨어진 지점 X 시간이 걸린다고 했을 때 이걸 차라리 지어야겠다. 우선은 버스로 탄 거 창민이가 걸린 시간을 나는 여기를 총 X 시간 걸린다고 칠 거야. 그러면 이 창민이가 간 시간은 X 시간이 걸린 거니까 총 몇 시간이 걸렸어? 2분의 1 더하기 X 시간이 우선 걸린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이거냐? 네. 2분의 1 더하기 X 시간. 근데 나는 여기서 출발을 했잖아. 네. 근데 승용차 탄 이름 뭐지? 희수란 친구도 여기서 출발을 할 때가 이 출발한 시간이 같은 시간이겠지. 네. 그럼 얘도 시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X 시간이 걸린 거야. 똑같은 지점에서 만났으니까. 네. 무슨 말인지 얘가? 네. 그래서 얘를 뭐 10으로 쓸 거면 다르게 쓸 수 있는데 차라리 같은 시간으로 잡아버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구할 거면은 두 사람이 만난 지점은 총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이냐라고 나왔으니까 시간하고 속력 나와서 전체 거리 구할 수 있죠. 네. 전체 거리 여기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시속 1시간에 80 가는 건데 X시간 갔으니까 80X 킬로미터 간 거고 네. 그 다음에 승용차 탄 친구는 여기에서 시속이 100인데 속력 곱하기 시간 100km 가서 100x 킬로미터만큼 갔지. 근데 두 개가 같이 간 거리가 같아가지고 만난다고. 그럼 식 우선 하나만 써도 되겠네. 40 더하기 80x는 100x다 라고 우리가 또 간단하게 쓸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그냥? 네. 그럼 여기에서 얘들은 80x만 이항하면 되니까 여기가 20x x는 2가 나오게 되고 지금 결론은 2시간 걸린 거야. 여기 지점에서 2시간 걸린 거야. 오케이? 네. 그럼 두 사람이 만나는 지점은 서울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인가? 뭐 200km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여기가 연립이 아닌 것 같은데 연립으로 풀 거면은 여기를 y라고 쓴 다음에 뭐 전체 걸린 시간은 2분의 1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시간을 더 써주면 되긴 해. 무슨 말인지 잘 안 가서. 네. 차라리 대표 문제 하는 게 더 낫냐? 네. 너무 어려워? 네.
모든 문제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쌤 그래서 저 답이 뭐예요? 답에서 뭐 구하래? 문제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지점이 서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거리 그거라 나왔지. 그래 X자 따진 다음에 응, 여기다 붙으면 여기다 붙으면 둘이 다 똑같이 나올 거야. 지금 같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너 문제를 차라리 네. 대표 문제랑 대표 문제를 해주고 그 아래 있는 문제들 풀기로 하면 되나? 너무 애매해 보이네. 문제수가 적어가지고. 875번 그래 대표 문제 봐보자. 트랙을 도는 거. 한 여기 137쪽까지 나가고 활짝 나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적어. 좀 더 해야 돼. 여기 전까지는 해야 우리가 조금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렵나? 139요. 여기 적어도 여기 전까지는 해야 돼. 그래야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봐봐. 875번 둘레의 길이가 1.5km인 저수지를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한대. 우리 동시에 출발하는 거 아까 했었지? 네. 뭐 트랙을 뭐 이런 식으로 놔둔다고 할 때 여기 둘레의 길이가 1.5km인 거고 같은 지점에서 여기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저수지 둘레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뛰면 15분 후에 처음 만나고 반대 방향 뛰면은 3분 후에 만난다. 우선 처음 오빠 같은 방향으로 뛴 것만 잡아보자. 같은 방향으로 뛴다는 소리는 뭐 이렇게 두 명 딱 이렇게 뛴다는 소리야. 앞에 봐봐. 이렇게 둘 다 뛴다는 소리야. 근데 지금 당연히 형이 동생보다 빠르겠지? 그지? 그렇죠. 그래서 같은 쪽으로 뛸 건데 처음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 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뛸 거야. 네. 근데 처음 만난다가 무슨 말이야? 같은 방향으로 뛰는데 처음 만난다가 무슨 말이야? 같은데. 응?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방향 뛸 거라고. 이렇게 한 바퀴를 뛸 거라고. 이렇게 쭉 뛸 거야. 근데 두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 거 말고 네. 다시 출발해가지고 처음 만났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됐단 소리야? 형이 한 바퀴 돌아. 그치, 형이 한 바퀴 더 돌아서 동생을 따라잡을 때지. 네. 그래서 형이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얘는 그러니까 한 바퀴를 더 돌아서 온 거고 네. 동생은 그냥 요만큼만 간 거야. 네. 그러면 우리가 둘레를 알기 때문에 형이 간 거리에서 동생이 간 거리를 빼면 뭐가 나오겠어? 형이 간 거리는 한 바퀴 플러스 요 정도, 동생은 그냥 요 정도. 네. 두 사람의 거리를 뺐더니 뭐가 나와야 돼? 두 사람의 거리를 뺐더니 나머지. 생각을 해봐. 동생은 요만큼 왔다고. 네. 근데 형은 한 바퀴를 돌고 요만큼을 또 왔다고. 네. 근데 형이 간 거에서 동생이 간 걸 뺐대. 한 바퀴. 그치, 딱 한 바퀴지. 이걸 기억을 해야 돼.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다시 만난다. 이제 먼저 간 사람의 거리에서 나중 짧은 사람의 거리를 뺐더니 한 바퀴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식을 세울 때 형의 속력, 속력 여기를 뭐 x 미터로 잡아야겠죠? 분속인가? 뭐 분으로 나오니까 분속 x 미터로 잡을 거고 동생의 속력을 우리가 분속 y 미터라고 뭐 잡아봅시다. 속력을.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각각 뛰면은 15분 후에 처음 만난데 우선 속력을 우리가 x, y로 놓은 이유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이기 때문에야. 네. 그지? 그래서 거리를 구하려면은 속력 x 형이 간 거 15x 이게 형이 간 거리지. 네. 속력 곱하기 거리. 그 다음 동생이 간 거는 15y일 거 아니야. 이랬더니 두 개 뺐더니 뭐가 나와야 돼? 1.5km 1500. 오케이? 이렇게 식 하나. 네. 그다음 두 번째 거 반대 방향으로 뛰면은 3분을 해. 반대 방향은 그냥 좀 간단해. 이만큼 가고 이렇게 쭉 갔을 때 어쨌든 이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한 바퀴를 구성해야 돼? 동생은 이렇게 조금 왔어. 네. 형이 이렇게 좀 더 왔어. 여기서 만났대. 네. 그러니까 동생이 간 거리하고 형이 간 거리를 더했더니 뭐가 나와야 돼? 한 바퀴. 한 바퀴. 그거 이용하는 거야. 3분 후니까 형이 간 거리랑 동생이 간 거리를 더했더니 이게 한 바퀴라고.
알겠니?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가산법을 한번 써봅시다. 얘네 둘을 둘 다 그냥 15 나누고 3으로 나눌게. 위에 있는 거 15 나눠주면은 100. 얘를 3으로 나눠주면은 500. 그럼 얘네 둘 연립해주면 되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형 동생 속력 각각이니까 먼저 더합시다. 2x는 600, x는 300 나올 수 있고 y는 200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형의 속력은 분속 300, 동생의 속력은 분속 200 이렇게 써주면 되지. 네. 그래서 같은 방향 뛸 때, 다른 방향 뛸 때 기억해야 된다고. 다 썼냐? 다 썼어? 네. 속력할 때 어떻게 적어요? 응? 속력 어떻게 적어요? 만약에 답을 적을 때 네. 분속 300m 이렇게 적으면 되지. 이 속력의 단위들 우리가 분속인지 시속인지 뭐 초속인지 뭐 미터인지 킬로미터인지 이런 게만 적어주면 되죠. 단위를. (878번) 강물에 대한 거. 우선 강물은 우리가 그 속력으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뭐 강물이 이렇게 아래로 흐르고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위로 흐르고 있을 때도 있고 라고 생각할 거야. 그럼 여기에서 강물이 중요한 건 뭐냐면 배가 만약 있다 하자. 태요 봐봐. 강물 위에 그냥 강 위에 배가 있어. 네. 근데 배가 강물 가는 쪽으로 배가 이동을 하면 좀 더 빠르게 가겠지. 네. 만약에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거야. 그러면 배 속력이 점점 느려지겠지. 네. 그냥 그거 생각한다고. 오케이? 네. 그러면 문제 읽어볼 때 거슬러 올라가는데 5시간이고 내려오는데 3시간이래. 그럼 강물이 어떻게 흐르고 있어? 올라갈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린대. 네. 내려갈 때는 좀 더 빨리 걸린대. 네. 강물이 어디로 흐르고 있다는 소리야? 아래로. 그치? 이렇게 아래로 흐르고 있다는 소리지. 네. 그러면 이 강물이 흐르는 거를 뭐 y라고 해야겠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배의 속력이니까 얘가 시속 y 킬로미터로 흐르고 있다 생각할 거야. 배가 그 강물이. 그리고 위에 뭐 배가 있다고 했을 때, 뭐 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배의 속력은 이제 시속 x 킬로미터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의 속력하고 거리, 막 시간 이런 거를 다 우리가 표를 세울 수가 있는데 이 배에 대해서야 그럼 배의 속력은 만약에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때 속력이 어떻게 나와야 돼? 원래는 시속 x로 가야 되는데 y만큼이 d로 가고 있지. 그럼 속력이 어떻게 돼? 당연히 2개 뺀 거야. 오케이? 네. 근데 배가 이대로 쭉 같이 내려갈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두 개의 속력은 더해져서 내려오겠지. 정말 잘했니? 근데 거리는 어떻게? 거리는 일정해요. 그러면 속력하고 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속력하고 거리 알면 뭘 할 수 있어? 시간 할 수 있지. 근데 시간도 문제 나와 있어. 올라갈 때는 5시간, 내려올 때는 3시간. 여기에서 단위를 안 쓴 이유가 뭐냐?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싹 다 단위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안 쓴 거야. 근데 식을 쓸 거면 써주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겠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리하고 속력하고 시간에 대해서 싹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그럼 여기는 우리는 뭐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이런 식으로 할까?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했더니 얘는 거리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했더니 얘는 거리야. 이렇게 두 가지 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식부터 5로 나눠가지고 x 빼기 y는 6, 아래에 있는 식은
x 더하기 y는 3으로 나눌 때 10에서 n의 2개 연립.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이기 때문에 x를 구해야겠죠? 2개 더합시다. 2개 더하면 2x는 16, x는 8까지 구해줄 수 있겠네? 답은 시속 8km. 어떻게 푸는지 알겠냐? 네.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아마도요. 아마도? 아마도 안 되는데? 기차. 자세히 썼어? 오늘 왜 여기 싹 다 고속시예요? 무슨 활용 쪽이 뭐 거속시, 소금물 이런 게 조금 많긴 하니까. 아씨 뭐. 아니 어렵잖아요. 당연하지, 당연히 어렵지. 고속시가 제일 어렵다고. 소금물. 그만큼 당연하잖아. 소금물 할만해? 아니요, 소금물도 어려워요. 아, 너는 못 찾아 그러면. 아, 왜 봐봐. 전거. 전거? 전게 뭔데? 아, 뭐 나이 문제, 이해 문제 그런 거? 수 연산에 대한 문제. 야, 이씨, 그건 아니지. 유형 21번. 나이 문제는 진짜 제가 기다려요. 봐봐. 기차. 우선 기차가 완전히 지날 때 태겨보자. 기차가 완전히 지날 때가 뭔지. 물론 1학년 때 배웠겠지만 까먹었죠? 아니요. 기억하냐? 네. 완전히 지난다는 게 뭔데? 그냥 그 그냥 꼬리까지 다 빠지고. 오, 오케이. 그럼 한번 써보자. 그냥 그대로 문제 봐도 되겠네. 기차는 길이가 800m인 다리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길이는 800m고 완전히 지나는데 23초 400m인 터널을 지나는데 이거 두 개로 나눠야겠네. 800m짜리 400m짜리 거리가 되겠고 여기에서 그럼 기차의 길이를 x라고 잡읍시다. xm. 여기를 잡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안에다 써야겠다. 알고 있는 건 똑같이 우리는 뭐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해서 표를 작성을 할 건데 먼저 23초가 걸린대. 23초가 걸리는 거의 거리는 얼마만큼 간 거야? 완전히 지나간 거니까 800 더하기 x만큼의 거리를 지나갈 때 23초가 걸린 거지. 예. 무슨 말인지 가지? 그 다음에 400m의 터널을 완전히 지날 때 그러면 거리는 400 더하기 x만큼의 미터를 갈 때 13초가 걸렸다는 소리야. 저 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예.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해서 800m를 지나갈 때 400m를 지나갈 때 완전히 지나간 시간들 그대로 맞춰준 거. 그러면 여기 있는 속력을 우리가 거리하고 시간을 알기 때문에 써줄 수 있겠네. 예. 그 다음에 저 속력은 어떻게 돼야 돼? 두 개의 기차는 같은 기차지. 예. 그럼 속력이 달라? 아니요. 같은 속력이야. 그래서 식을 쓸 거면은 여기를 비워도 되고 연립으로 풀 거면은 여기를 y라고 써주는 거죠. 그리고 두 개는 같은 y이기 때문에 그냥 y 는으로 시간을 써도 되고 아니면 식을 쓸 때 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에다 당연히 분수 만드는 것보다는 두 개 곱셈으로 나오는 게 편하니까 800 더하기 x는 속력 곱하기 시간 23y 그 다음에 400 더하기 x는 13y 이렇게 우리가 식을 두 개를 써줄 수 있다고. 네. 두 개 써줬으니까 그대로 연립을 풀러가지고 기차의 속력인 y를 구하면 되겠네요. y를 구해야 되니까 야, 대입법을 하자. 대입법. 대입이요. y를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x는으로 바꾸면 되지. x는 그러면 우변으로 옮길 거니까 13y 빼기 400 푸는 게 더 빠르잖아요. 여기서 네. 아 그대로 빼버리자고? 네. 아, 오케이 그걸로 합시다. 그럼 그대로 빼자. 그럼 400은 10y? 그러네. 이게 더 빠르겠네. 40은 y. 그래서 y에 대한 속력은 40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태규야 우리 속력을 그냥 40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
네. 그럼 답을 뭐라 써야 돼? 속력이 단위 뭐라 그랬지? 네. 단위가 어떻게 돼 있어? 시간은 단위가 초지? 네. 그러면 무슨 속으로 나와야 돼? 분속, 시속? 이게 아니지? 초속으로 나와야겠지? 네. 그 다음에 거리는 미터이기 때문에 답을 쓸 거면 초속 40m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지. 소금물하고 일단 소금물까지로 하자. 일단 소금물까지로. 유형이 12까지요. 응. 딱 여기까지. 884. 소금을 어떻게 풀라는 거는 기억나지? 우선 잘 모르면 우선 B컷 쓰고 시작하자고. 그래. 8% 소금물하고 5% 소금물을 섞어서 6% 300을 만들었다. 8% 더하기 6%를 했더니 5%를 했더니 6%짜리 300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지. 그러면 8%하고 5%의 소금물을 각각 우리가 Xg, Yg으로 표시해주면 되지. 그럼 여기서부터 식이 하나 나오지. 8% 더하기 5% 소금의 양이 소금물의 양이 총 300g이다 라고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식은 뭐야? 우리가 소금의 양 구하는 식으로 간다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써야 돼? 되게 소금의 양 구하는 식 기억나냐? 네. 소금의 양 구하는 식 기억나? 소금의 양이요. 응. 되게 뭐예요? 먼저 첫 번째 식 이건 여기까지. 첫 번째 식은 네. 이 양이랑 이거 양 더했을 때 이거 양 나오는 거고 네. 두 번째 식은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제 이런 식이 나온다고. 두 개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거 했더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나온다고. 네. 근데 이렇게 식을 써놓고 나서 약분하지 말라 그랬지. 네. 약분을 안 하는 이유는 얘들 한 번에 100을 없애버리려고 약분 안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얘들 어떻게 나와야 돼? 8x 더하기 5y는 6, 3, 18이니까 1800 이렇게 두 개 연립해주면 된다는 소리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8%의 소금물은 몇 g인지를 구해야 되니까 x를 구해야 되겠네. y를 없애시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5씩 할 거니까 5x 더하기 5y는 1500 두 개를 빼주면 3x는 300에서 x는 100 하고 구할 수 있겠죠.